후보 단일화 문제 예. 이것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유세버스 사고로 지금 당국대 병원에서 영안실을 지키고 있는 안철수 후보를 찾아가서 예. 한 25분간 이렇게 회동을 했죠. 예, 뭐 예. 그 자리에서 뭐 그런 단일화 예, 예.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걸로는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음의 위로는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지금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도 뭐 이렇게 하락세입니다만은 안철수 후보는 이제는 이제 한 자릿수로 거의 고착화되다시피 했거든요. 예, 예. 그동안 제일 잘 나온 것이 갤럽입니다. 갤럽도 조사할 때마다 이제 최고 17에서 쭉 빠져가지고 10일까지 내려갔어요. 예.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11%입니다. 리서치 뷰에서는 7%, 그리고 엠브레인 등 4개사가 한 NBS에서는 8%, 그리고 방송 3사 여론조사는 8.1%, 지금 7, 8%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 단일화 문제가 어떻게 풀려갈 것인가. 안철수 후보는 지난 13일에 여론조사 국민경선을 네.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윤석열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답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나한테 맡겨달라. 그러나 이제 권영세 총괄선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뭐 다들 단판에 의한 이 단일화밖에 이제 없다. 더군다나 지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더 여론조사를 할 그런 여유가 없어져 버렸다.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9일까지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 장례 문제를 매듭을 짓고 예. 그리고 일요일에는 21일 날 월요일 날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TV 토론이 처음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일요일은 그 준비를 할 때고 아무리 빨라도 내주 초나 되어야 예. 유세가 재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주말 단팥설도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윤석열 후보가 이 버스 사고 때문에 전화로도 위로를 하고 예. 또 원주 유세를 마치고 저녁 늦게 또 찾아가서 위로를 하고 하면서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이심전심을 하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배려를 지금 예. 끊임없이 해오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주말 단판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과연 안철수 후보가 유세를 다시 재개를 할 것인가? 할까요? 안철수 후보로서는 사실은 8% 이게 맞을 겁니다. 11%는 조금 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엉터리를 한 건 아닐 건데 대부분 8%인데 어떤 11%나 갤럽에서 11% 나온 거는 조금 그 뭐 여론조사 방법상의 어떤 차이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쭉 떨어지고 있으니까 8%라 보는 게 맞고 그냥 8%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는 당선 가능성은 지금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1.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뭐 그냥 안철수 후보를 극렬 지지하는 그 분들이 꼭 그렇죠. 제가 SNS를 봐도 지금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미련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또 안철수 후보가 이미지가 좋게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리고 양 1, 2위 후보가 조금 이 비호감도도 높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정치는 현실을 봐야지 그렇습니다. 어떤 자기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 당선 가능성이 뭐 있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1.5%라는 거는 여기에서 계속 밀고 나가가지고 만일에 이 투표 결과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만일에 그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다 이럴 때 그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제 자기 정치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상태를 역사 죄를 짓는 거죠.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안철수 후보인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딜레마에 빠진 게
진짜 하도 이 단일화에 항상 조역이었어요. 조연. 예, 예. 그러면서 자기 정치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한테 실망감을 많이 줬죠. 그리고 그 또 선거에 나올 때마다 그 어떤 조롱도 많이 받았고 또 철수할 건데 왜 나가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켜 가지고 명예로운 퇴진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지금 그 아까 단일화 방법으로 여론조사 이야기 했는데요. 여론조사를 그 하기에는 너무나 늦게 그 화두를 던졌죠.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 이게 좋은데 이게 그 우리 저번에 작년 4.7 재보선 때 여론조사도 보시고 다 봤지만 이게 여론조사 방법 하나 가지고도 예. 몇 날 며칠을 협상을 해야 돼요. 예. 서로 자기한테 불리한 건 안 받아들이려 그러니까.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냈을 때 이미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국민의힘 쪽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역선택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예. 예. 역선택이 우려에 있어가지고 지금 여론조사 지금 나온 걸 보면은 양자 대결 단일화에 누가 좋냐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그다음 그 단일화 됐을 때 이재명 후보하고 맞붙었을 때 앞서는 사람도 윤석열로 나오고 예. 그런데 이게 여론조사 이게 역선택에 의해서 바뀌어봐요. 이거는 큰일 나죠. 선거가 안 됩니다. 선거가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안철수 후보로서 선거 운동을 개시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이거는 구두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긴 하겠지만은 거의 의미 없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안철수 쪽에 그 참모들하고 국민의힘하고 지금 그 물밑에서 열심히 협상하고 있을 것이다. 협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고는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그 단일을 안 해가지고 뭐 지든지 아니면 이겨도 거의 뭐 박빙으로 이기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민주당 쪽에 빈미를 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선거 끝나고 후유증이 클 거거든요. 예. 그래요. 혹시나 이게 지금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부정 개표 주장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뭐 그걸 무조건 지지하진 않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론조사, 아까 우리 여론조사 이야기 많이 했지만은 예. 이 스탈린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권은 개표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투표가 아니고. 스탈린이 워낙 공산주의자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니까 저도 안 믿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개표 결과가 혹시나 잘못됐을 때 예. 이거는 그 안철수 후보가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될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딱 그 단일화 돼가지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오면은 이게 차이가 크게 나면 있죠. 예.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안철수 후보로서는 다만 이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이제 어떤 보관을 가질 것이냐.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다음 합당을 이준석 대표는 합당까지도 고려하고 있더라고요. 예.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안철수 갖는 수도 대표를 있죠. 당권을 가지고 다음 지방선거. 21대 대선 뭐 지방선거 지방선거부터 우선, 예. 거기서 그 하는데 그 안철수 후보가 그 다음 대선에서 차차기 대선에서 어떤 그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그 한 방안하고 하나는 공동정부. 예, 공동. 그 두 개인데 그게 안철수 후보도 지금 어느 게 자기한테 적합한지를 지금 많이 재고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예,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로 이제 패를 내놓고 서로 이제 그 눈치를 보면서 할 건데 뭐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최대한의 어떤 그 지분을 확보하는 게 그렇죠. 실리를 좀 찾아야죠. 챙기려 그러면은 선거운동을 안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지금 네. 측근들은 그 중도 사퇴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그러니까요. 마라. 지금 오히려 더 마음을 단단히 잡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아니, 이거 우리 단일화 할 건데 우리 무조건 항복하고 들어갈 겁니다. 이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뭐 지분을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각에서는 오지마.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예, 우리가 예. 구태여 그쪽에서 안 한다 그러면은 가서 그냥 뭐 이렇게 다 진상하면서 할 필요는 그러니까요.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뭐 저희나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은 그래도 단일화하려고 하죠. 만약
그 사태를 대비해서 확실한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뭐 보수를 대표하는 전직 그 정치인들 예. 전부 다 단일화, 저도 신문에 광고까지 봤습니다. 단일화 요구하는. 그래서 뭐 이번 주말 담판은 조금 어려울 것 예, 같고 뭐 그리고 그 다음 주 28일이 이제 인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예. 결국 다음 주에 담판이 이루어져서 맞습니다. 결론이 내야 한다. 예, 맞습니다. 그게 지나면은 이제 그건 너무 안 되죠. 예. 막판으로 몰려가는 것 피로감이 아닌가. 생기고요, 국민들이.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해찬도 나서가지고 뭐 그 수백만의 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행태가 아주 잘못됐다고 하고 또 그냥 안철수를 역성을 든다고 그러죠. 거기다가 송영길, 우상호 이런 사람들은 거의 안철수가 물러나겠느냐. 그것도 한두 번이지. 본인도 자존심 있는데 해갖고 계속 단일화 재뿌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상 안철수와 윤석열이 결정적인 시점에 거의 이제 막바지에 가서 단일화 탁 되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죄를 뿌리고 찬물을 끼얹어야 지금 이재명 후보로서는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게 그나마 희망을 가지는 게 예. 단일화가 안 되는 걸 바라거든요. 그렇죠. 그거 하면 그리고 혹시 어부지리를 취할 수 그러니까요. 있지 않을까. 그 안철수가 그걸 좀 많이 가져가고 표를 예, 예. 그러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윤석열 후보를 뭐 절처럼 김건희로 괴롭히고 땀 여러 가지로 했지만은 예. 유일하게 남은 지금 희망이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막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철수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계속 띄우는 거예요, 지금. 수백만 표로 가지고.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러니까 안철수한테 그 절대 단일화 하지 마. 예,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좀 살려줘 이러면서. 근데 이쪽은 뭐 김건희 씨도 나왔지만 저기는 지금 김혜경이가 완전 뭐 그거는 뭐. 얼굴도 내밀 형편이 못 드는데 김건희 씨는 얼마 전에 김장환 목사님 만난 데여서 이번에는 여기 봉은사까지 예, 또 왔더라고요. 방문해서 주지스님을 만나서 차담까지 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 문화, 예술 쪽에 이런 쪽에 자기의 이제 전공 분야 전공이죠. 쪽으로 좀 조용히 이 대선 전에 참여를 발을 들여놓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 단일화 문제는 현실적으로 여론조사는 어렵다.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단판밖에 이제는 없는 것이고, 가급적이면은 너무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 다음 주 내주 전에 주말까지는 이렇게 매듭을 맞습니다. 지어주면은 예. 28일 인쇄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편하게. 거기다 예. 사태 짝짝짝 이 도장만 찍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인쇄물이 나오잖아요. 예. 사태라고. 그러니까 예. 네,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를 아니, 하고. 근데 좀 전에 김건희, 김혜경 리스크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딱 요 한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은 김건희는 의혹 리스크고 예. 김혜경은 확정된 사실 리스크입니다. 그렇군요. 그 리스크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도 그렇고 단일화 문제도 이게 어떻게든 해방을 놓으려겠는데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도 힘이 쫙 빠지겠지만 예. 사실은 거기 같이 뛰는 의원들 그 지구당 위원장들이 더 힘이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아이고 내가 뭐 열심히 그냥 내 돈 들이고 뭐 이렇게 헐 가지고 뭐 될 것 같지도 않아서 그런지 저 이광재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 예. 노무현 시대 그 유명한 좌이정, 좌이정 우광재. 우광재. 예. 그 당시에 최고 실세였죠. 예, 예. 지금 민주당 네. 국회의원이고 강원지사 지냈죠. 이렇게 지냈고 이번에 또 출마한다는 그런 설까지 있습니다. 또 이 중앙당에서도 미래위원장인가를 맡은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데 부산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인 박재 의원이고 이광재 의원이 지난 13일인가요? 예, 주말에 또 골프를 쳤다네요. 그래가지고 당내에서 지금 난리 법석입니다. 아니 이게 팔자 좋게 지금 골프 칠 때냐 후보만 혼자 뛰어다니면 뭐하냐 뭐 선거 포기한 것이냐 이렇게 지금 난리 법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광재 의원 같으면은 예. 강원 출신이잖아요. 예, 강원 출신. 그리고 강원도를 지사도 지냈고 예. 그리고 저번에 이재명 후보 쪽에서 그랬다고요.
국회의원들하고 지역위원장 보고 네. 이 서울에 있지 말고 전부 자기 지방에 내려가서 열심히 뛰어달라. 하방이라 그러나요? 하방. 그래, 그랬으면은 지금 이광재 의원은 강원도 가가지고 예. 강원도가 물론 보수적인 색이 강한 지역이지만은 예. 최선을 다해서 한 표라도 긁어 모아야 되는데 예. 근데 13일이라면 조금 뭐 한 일주일 전이네요. 아니 지금 선거가 며칠이나 그러니까요. 남았다고 그런 골프를 칠 그러니까요. 새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보통 보면 난파선에서 누가 먼저 뛰어내리느냐. 그렇죠.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내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앞선다는 느낌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골프 쳤다면은 예. 치면서 캐디한테도 조금 선거운동하고 할 수 있는데 부산에서 쳤거든요. 예. 부산에 이광재 지사가 의원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선거운동 차원에서 보면은 결국 이거는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까 이재명 후보가 그 파란 잠바도 안 입는 것처럼 그리고 이재명 후보 유세차에 탔던 사람들 전부 다 빨리 집에 안 가냐 이런 표정으로 하는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도 지금 힘이 없는 거죠. 뭔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희망이 보이고 뭔가 할 때 제가 그럽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예.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할 만한 성적이 오르면은 예. 막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조금만 더 하면 될 되죠. 것 같아서. 근데 아예 거기에는 학교 전교에서 한 50등 내에 들어야 되는데 한 300등쯤 하면요. 아예 포기를 하죠. 공부 안 합니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은 민주당 의원이나 대표가 물론 지금 이광재 의원이 나왔는데 결국은 좀 희망을 버린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이재명 지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런 사람이 황교익이라고 지난번 경기 관광공사 사장으로 될 내정이 뻔하다가. 됐다가 안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최근에 SNS에다가 아니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뭐 하고 있느냐, 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폭망하겠다고.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는데 코로나로 이 서민들은 다 죽고 자영업자 다 죽게 생겼다. 그래갖고 이대로 가면 폭망각이다. 폭망각. 지금 민심은 닥치고 전국교치다. 예. 이 황교익까지 이러고 나섰네요. 이분이 보니까 눈치는 참 빠르네 보니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딱 이재명 지사가 잘 나갈 때. 예. 그때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라도 막 칼럼니스트 아닙니까 본래.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관광하고 조금 관계되네요. 관광 상품에 음식도 있으니까 되는데 이재명 지사한테 그때는 참 잘해가지고 뭔가 욕도 옹호했지 않습니까? 해구수한테는 욕도 옹호하고 이래가지고 한 자리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살아야겠다. 이게 전체적인 판세.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들보다도 그 현장에서 뛰고 있는 각 당의 당협위원장, 그 다음 선거운동원들이 보면 그런데요. 악수하자 그러는데 악수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명함 주면 좀 이따 가서 뒤로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면은 민심을 안답니다. 금방 알죠. 예. 현장에서. 그러니까요. 뛰어보면 금방.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광재 의원하고 황교익 막 칼럼니스트하고 이런 분들이 현장 분위기를 몸으로 지금 체감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말 나오는지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 잘 나가 보세요. 후보가. 그러면 뭐 문재인 정권 욕할 것도 없습니다. 아마 윤석열 엄청나게 욕할 겁니다. 아마. 그러겠죠. 이번 얘기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지금까지 충북하고 이런 데서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이겼던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지 않은 적이 이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로 한 번도 없었다네요. 이 충북 제주에서. 예. 그런데 최근에 리얼미터가 대민일보, 제주방송 등 이 제주 지역 그런 언론사 의뢰로 조사한 거 보면 12일인데 윤석열이 39.1, 이재명 38로 나와 있고 특히 이 청주가 중요한데 KBS 청주 방송국이 K스탯 리서치에 3, 4일 이렇게 여론조사 의뢰한 거 보면 윤석열 41.2, 이재명 34.3. 그러니까 청주, 제주 다 윤석열 후보가 앞선 걸로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직선제 실시된 이후 그 두 지역에서 87년 아닌가요? 직선제는. 1987년, 네, 네. 1987년. 그래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틀린 적이 없는 거 보면은 네. 이것도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맞는 것 아닌가 아,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게 충청북도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제주는 호남세가 강하고요. 호남에서 간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호남세가 강하죠. 뭐 거기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게 호남 쪽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호남 네. 출신들이. 근데 의외고요. 네. 그다음 충청은 어떻게 보면은 호남, 영남에 어떤 색이 좀 제일 약한 데 아닙니까? 예. 충남만 해도 그 충남 남쪽은 호남세가 강하고 예. 뭐 영남세는 없죠. 예. 그런 데라서 어떤 민심의 바로미터 우리가 맨날 중도층의 어떤 표심까지 이야기하는데 충청북도가 여기는 보면은 그 충청북도의 동쪽은 영남세가 좀 있어요. 예. 그다음 그 남쪽이나 서쪽은 충청세가 있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민심이 확 한쪽으로 쏠리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이제 바로미터로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87년 이후에 거기서 이긴 사람이 다 이겼다. 그게 나오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러셨는데 그게 한두 번이면 믿거나 말거나인데 예. 계속 유지되어 오면은 우리가 그걸 신뢰할 수 있고요. 미국도 그 오하이오주 네. 아마 거기에 그 투표 딱 그게 제일 먼저 개표하든지 할 거예요 아마. 네, 뭐 거기에 결과 탁 나오면은 예. 거기서 이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예, 대부분 그렇게 대부분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정치 공학적으로 네. 고 교수님은 너무 신중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믿거나 말거나인데 정치 공학적으로 그쪽에 민심이 결국은 이 민심의 바로미터를 갖다가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이번에 만일 그렇다면은 이거는 윤석열 후보한테는 아주 희망적인 그런 여론조사라고 봐야겠네요. 또 하나는 이 대선이 네. 경기지사와 서울법대의 무덤이다. 이렇게 알려져 왔어요. 그렇죠, 그동안 그렇죠. 이해창, 이낙연, 최재형 서울법대는 다 떨어졌어요. 못 떨어졌어요. 그 전에 이용구 뭐 여러 사람들. 그리고 경기지사도 이인재,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할 거 없이 다 떨어졌습니다. 예, 경선도 통과 못하는 사람도 예, 있고. 그런 사람. 이번에 이제 서울법대고 경기지사 지낸 사람 두 사람뿐이니까 이 확률 틀리네, 그죠? 징크스는 깨질 예,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대선이 최대 비호감 이렇게 대선이라고 하지만 또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 근데 같습니다. 비호감도도 예. 그전에는 윤석열에 대한 비호감도가 더 높았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것도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그게 아마 아까 말씀하신 김혜경 리스크, 예. 버카 리스크 이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